제가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라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채널 주부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20, 30대 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하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책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 책을 5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헷갈리던 한 부분을 이제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집을 자산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집은 자산이 아닐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재테크의 정석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주말에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수천만 사람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베스트셀러이며 제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 30대이시라면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생각 차이 하나로 나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어떻게 월급을 올릴지만 생각하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는 게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자산은 나에게 수입을 창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부채는 나에게 지출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출과 부채를 줄이고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그럼 어떤 자산을 사야 할까요? 먼저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즉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장인 거죠. 그리고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된 로열티,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난한 이들, 중산층,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을 모두 지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금이나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복비 등 모두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의 사람들은 수입이 생기면 부채를 갚느라 지출을 합니다. 주택 융자,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융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를 갚다 보면 결국 내 자산을 늘릴 여유조차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고 이 수입으로 부채가 충당되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부채에는 주택 융자가 있는데 자산에 부동산이 없죠. 반대로 부자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부채에 주택 융자가 있고 자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똑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중산층의 대차 대조표에만 부동산이 없을까요? 이상하죠? 제가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여기서 부채는 집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라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집은 자산이 아닌 부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주택 융자로 인해서 지출로 많은 주택 융자금이 나가고 재산세, 보수 유지비 등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앞에 부자들의 현금 흐름표에서는
부동산은 자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은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수익형 부동산만 자산이라는 걸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차익형 부동산의 수익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익형 부동산만 맞고 차익형 부동산은 틀리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초기에 투자 없이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면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되고, 즉 기회비용이 상실이죠. 그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한다. 즉 교육의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뜯어보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에 부동산을 높은 용자를 껴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 다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현금 흐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자산에 부동산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은 자산이라고 했죠. 즉, 부채로 나가는 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부동산은 결국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빌라, 오피스텔, 상가와 같이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용적률 때문에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만 돈을 번 만큼 감가가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좋은 매물이거나 은퇴 후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차익형 부동산의 경우 당장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감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며 은퇴가 다가올수록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2억이 있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만이 자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차익형 부동산도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억으로 매달 6%의 수익을 내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6%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전으로 매달 1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1년이면 1200만원이죠. 이렇게 10년을 모아야지 1.2억이 됩니다. 이것도 세금을 떼고 감가상각까지 이루어지면 수익을 낸 만큼 원금이 깎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몇 년 사이 1, 2억은 쉽게 오르는 것이 바로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자산이면 차익형 부동산도 당연히 자산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은 모두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게 되면 전세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은행 융자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부자 현금 흐름에 맞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거주 시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내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경우 등이 부채가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부동산은 모두 자산이다 입니다. 주부스토리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주부스토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